한국과 미국의 주가지수 반등이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3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촬영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미국도 어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300만 건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6% 넘게 급등하며 장을 마감했고, 한국도 조금 혼조세를 보이긴 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도 약 2% 정도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은, 저처럼 주식을 사고는 싶은데, 그래서 투자금을 마련은 해놨는데 안 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직 3전 열차에 탑승을 못했는데 3전 열차에 지금이라도 탑승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주가지수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2월까지만 해도 2200을 달리던 코스피 지수가 약 한 달 만에 1439를 찍으면서 최저점 장중 기준으로 마이너스 37%가 빠졌습니다. 그게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3월 19일. 근데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 지금 마치 V자 반등할 것처럼 3월 27일 현재 1700선을 넘어섰어요. 이 1700이면 최저점 대비 18% 상승한 수치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2월에 692 고점 찍었는데 3월 19일 날 419를 찍으면서 39%가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장 기준으로 524포인트, 저점 대비 25%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무도 지금 주식에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이 손을 쓸 수 없게끔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도 보시면 다우지수 29,500이었다가 저점 18,000 찍으면서 38% 빠졌는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22,500, 24% 올라왔고요. S&P 3,390 최고점 찍고 2,100포인트 찍으면서 최저점 마이너스 35% 빠졌다가 26일 종가 기준으로 20% 올라와서 2,630. 나스닥도 9,800 최고점으로 찍고 6,600으로 최저점 찍어서 33% 빠졌다가 26일 종가 기준으로 7,800. 최저점 대비 18%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는 사실 최저점에 사고 싶은데, 최저점에서 코스피 18%, 코스닥 25%, 미국 주식들도 20% 벌써 이미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되냐? 지금이라도 동학개미운동에 힘을 보태서 지금이라도 지금 주가에 3전 하이닉스를 사야 하나? 그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개인들이 얼마를 샀냐면 엄청난데, 이번 달에만 10조 원을 샀대요, 개인들이. 근데 이게 10조 원이 어떤 기준이냐면, 지난달 2월에는 개인들의 순매수액이 4조 8천억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0조를 샀으니까 지난달에 비해 2배 넘게 산 거예요. 또 하나 수치를 보여드리면, 요즘 증시의 대기 투자 자금이라고 하는 예탁금, 그러니까 고객들이 주식 증권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아직 주식을 안 사서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증가했냐면, 원래 30조 원이었는데 40조 원까지 10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엄청난 수치. 예탁금 추이를 보면은 2월 27일 날 31조였던 예탁금이 한 달 동안 위기를 겪으면서 계속 증가해서 41조까지 10조 원이 증가했어요. 이 말은 개인들이 주식 매수하고 싶어서 예탁금에 계속해서 돈을 넣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연일 거래대금 최고 찍고 있고, 개미들은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요즘 코스피 혹은 대형주들의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개인들은 한 달 동안 순매수 계속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내년 3전의 주주총회는 광화문에서 열려야 된다는 인터넷 짤이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워낙 유명한 짤이라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주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죠? 광화문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이 나오죠. 개인들이 샀으니까 아직 더 빠질 거다, 혹은 아직은 최저점에 오지 않았다. 저는 그런 관점 말고, 저와 같이 주식에 아직 못 들어갔는데 이 변동성 장세에서 나도 10% 20% 수익을 내고 싶은데 아직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은 그럼 지금 단기 최저점에서 20% 상승한 이 저점에서 들어가야 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다른 주식이라도 들어가야 되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제 결론은 나는 안 들어간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제가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이렇게 주식을 사고 싶진 않았었어요. 변동성이 끝나고 진바닥은 그 누구도 모르고 나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바닥에 올라오면 사야지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화요일 급등, 수요일 조금 상승하고 목요일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되게 동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인간 지표죠. 내가 팔면 최저점, 내가 사면 최고점.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사고 싶다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의 단기 아주 초단기 고점에 진입한 게 아닌가, 나 스스로를 인간 지표로 삼음으로써. 제가 좀 더 기다리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인간 지표인데 내가 사고 싶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겠다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19일 날 1440을 찍고 지금 5일선이 추세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위에 뭐가 있냐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20일 평균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20일 평균선에서 기술적으로만, 그냥 단지 기술적으로만 보면 20일 평균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 20일 평균선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 상황이 지수 그래프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 그래프 보시면 삼성전자도 5일선이 바닥 찍고 상승하는 와중에 21선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21선 근처인 48,000원에서 주가도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런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오지 않았냐 하는 게 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과거의 급락 사례, 2008년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혹은 IMF 위기 때 이렇게 폭락했던 주가가 V자로 반등한 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100%는 아니고 모르지만, 과거를 잘 모르니까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런 급락이 왔을 때는 V자 반등이 아니라 W자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더블 딥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일봉인데 2008년 10월에 한번 크게 빠졌던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하면서 11월에 올라왔지만 11월 말과 12월 초에 다시금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왜 그랬냐, 제가 하나대투 리서치 보고서를 참고해 보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빠졌을 때는 10월에 이제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10월에 빠지고 통화 수합 체결하고 조금씩 7거래일 동안 오르다가 11월, 12월 초에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 위기가 오면서 다시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례를, 금융위기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경우에 V자 반등이 쉽지 않다. V자 반등이 올 것 같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 같지만 더블 딥을 그리는, W의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진짜 많았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 27일날, 저는 아직 주식에 못 들어갔는데 27일날 들어갈 거냐? 나는 참겠다. 왜냐? 내가 사고 싶으니까, 내가 인간지표니까 빠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과거 기술적 지표 봤을 때 21선이 저항선이 돼서 주가를 다시 한번 밀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 과거의 위기 사례를 봤을 때 반등은 V자가 아니라 W자인 경우가 많더라. 어제 그제 제가 집에 있을 때, 저도 주식 하나도 모르는데 친척분들이 오늘 삼성전자 사야 되냐, 오늘 하이닉스 사야 되냐 하는 문의를 받았어요. 이 말은 지금 개인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우스갯소리로 비트코인 열풍에 빗대어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면 오늘 삼성전자 주식 샀어 로 인사를 할 정도로 개인들에게 주식 투자가 확실히 열풍이고 광풍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을 안 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강남 부동산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가계의 소득보다 기업의 소득이 점점 훨씬 빠르고 크게 증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 같은 노동자들, 노동소득밖에 없는 사람들은 주식 아니면 답이 없어요. 따라서 주식은 사야 되는 게 맞고 장기로 보유해야 되는 게 맞고 어쨌든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살래 내일 살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보다 다음 주에 사는 게, 혹은 조금의 반등이 있다가 저항을 맞아서 다시 떨어지는 지점에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시장을 예측하는 건 시간을 낭비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전문가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예측을 하려는 노력은 부질없을지 모릅니다. 그럼 부질없는 얘기를 왜 했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